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분석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개념 완성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제조업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생산 마진을 의미한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 소위 GP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 매출 총이익을 분자로, 분모는 매출액으로 두는 거죠. 이 업이 제조업이래요. 그러면 생산 마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전기 대비 단기에 평균 환율이 상승했대요. 수출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은요. 자, 평균 환율이 상승하면 매출액이 상승할 거예요. 원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입 원자재가 없다면 있더라도 요 매출액이 매출 원가보다는 크니까 더 큰 변동으로 더 큰 폭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O,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업 가치와 관련하여 총 자산 영업이익률과 자본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자, 총 자산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ROA죠. 그래서 Return on Asset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 비용은 WACC를 얘기합니다. Weighted Average Capital Cost가 되고,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ROA가 WACC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 역시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ROE,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하면, 자, ROE라는 건 Return on Equity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ROE가 증가하면 주주의 부가 증가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ROE가 증가하는 회사는 주가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둘 다 O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지문 가보겠습니다. 총 자본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ROA를 높이기 위해선, 자, ROA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ROA라는 건 영업이익을 우리 신용분석사에서는 영업이익으로 둔다고 했어요. 총 자산, 물론 평균값이 되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걸 쪼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총 자산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뭐를 두느냐? 매출액을 둬요. 그리고 이쪽도 매출액을 둬요. 이게 서로 약분이 되면 동일한 값이 되겠다는 거죠. 수학 기본에 초등학생들 요즘 알아요. 그러면 총자산과 매출액의 이 비중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회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마진율인 거죠? 마진율. 그래서 회사의 ROA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마진율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회전율을 높인다는 건 동일한 기간에 영업활동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한 1%를 벌더라도 1년에 한 번만 버는 것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버는 건 다른 거죠. 투자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회전율 또는 마진율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만 높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요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둘 다 높아야 가능할 거고요. 어느 한쪽을 높였지만 회전율이 그대로라도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율도 높이고 마진율도 높이면 가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맞죠?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벌어들인 수익성을, 자, 이 말이 틀렸네요. 사전적으로, 즉 ROE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사후적인 자기 자본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측정 지표는 아닙니다. 사전적으로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정해지는 거고, 사전적인 주주의 요구 수익률보다
사후적인 ROE가 높다라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모두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ROE는 기업의 수익성과 회전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자,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인데요. 자, ROE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나눈 값이에요. 자기 자본으로. 자, 이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쪼개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종합 분석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자본을 두고요. 자기 자본. 그리고 다시 여기 당기순이익을 둘게요. 매출액. 그리고 여기 매출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얼핏 보면 자기 자본 대비 매출, 이것도 회전율이고요.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이거는 마진율이에요. 이 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다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건 종합분석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 레버리지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ROE를 높이는 기말고사 성적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ROA는 그래요. 수익성과 회전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고 자본 구조나 레버리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ROE는 레버리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도 틀렸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부채 비율, 레버리지에 의해서 ROE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ROI입니다. ROI는 어떻습니까? 그 정의가 당기순이익이 분자고요. 그리고 총자본, 총자산이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ROA는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거지만 총자산을, ROI는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당기순이익까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 또는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가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번째 질문은 X가 되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총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제조, 생산 마진을 나타내는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개념 완성 문제에서 풀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출액 총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산업평균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라는 건 제조 원가 쪽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또 낮대요. 그럼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판관비가 낀 거죠. 판관비가 높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예산을 두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회사의 비용을 어디서 줄일 수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동종 기업 대비, 동종 산업 대비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생산 공정을 혁신하여 제조원가를 낮췄다. 이건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마케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신문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땡땡 전자가 단기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IR팀에서는 이 이유를 마케팅 비용의 일시적 증가의 원인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 마케팅 비용이라는 건 판관비고 그것이 일시에 대폭으로 증가해도 이걸 수익 비용 대응처럼 처리하지 않고 일시의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판관비가 증가했으니까 기간 비용 처리하니까. 자, 세 번째, 판매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것도 맞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판관비는 많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매출이 많이 올라갔으면
노동의 생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노동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판관비 들어간 거 대비 매출이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맞는 지문이 됩니다. 향후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말, 부가가치라는 말을 배울 거고요. 그때 기본은 매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종산업 대비 부채 비율은 비슷하나 차입 이자율은 높다. 자, 지금 영업이익률 아랫단의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이자율이 어떤지, 부채 비율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될 것 같고요. 동종산업 대비 판매 수수료가 높다라고 하면 판매 관리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판관비 안에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이 지문을 통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 8번에 걸친 전반적인 재무제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제는 어떻습니까?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시험 문제 이 말이 없고 재무상태표만 나왔을 때도 역시 동일한 가정으로 생각해 주세요. 왜 이 동일한 가정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부터 각종 비율을 얘기할 때 ROA, ROE, ROI 등등을 얘기할 때는 손익계산서의 어떤 값과 재무상태표의 어떤 값을 비교해야 되고 그때는 평균값, 재무상태표의 금액은 평균값으로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가 필요한 거고요. 자, 재무상태표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총 자산 많이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인데 그냥 생략하고 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설비 자산의 한 40%, 무형자산까지 합치면 50% 정도, 재고, 채권, 단기 투자 자산 등에 투자가 되어 있고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6천이고 여기 자기 자본이 4천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약 1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유동부채는 여기까지가 유동부채죠. 그래서 3천이 유동부채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자, 유동자산은 얼마입니까?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5천입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은 1을 초과하고 있고 당자 비율은 딱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당자 자산이니까 당자 비율은 딱 1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비유동 장기 적합률 같은 걸 따져보면 여기까지가 비유동 장기 적합률과 관련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5천이 되고 분모가 지금 7천이 되고 있으니까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1보다 낮고 안정적이다. 자본 배분은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 강의 초반에 배웠었던 거고 이제는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럼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마진만 따져볼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와 결합해서 투자 대비 수익성을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 투자 대비 수익성은 두 가지 정도로 우선 볼 수 있어요. 총 자산 대비 수익성이 얼마냐, 혹은 자기 자본 투자 대비 수익성이 얼마냐. 그래서 총 자산 대비 볼 수 있는 건 ROA나 또는 ROI 같은 게 있을 거고 여기 자본 구조까지 반영한 수익성 변화는 RO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 레버리지를 꽤나 많이 일으켰습니다. 150%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일으킨 건 아니지만 나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쭉 나와 있고요. 다만 이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이 저희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 수치입니다. 매출액 총이익률은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8천, 매출 총이익 2천입니다. 분자, 분모로 두고 보면 매출액 총이익률은 80%, 매출 원가율은 80%, 매출액 총이익률은 20%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총이익률 정정드립니다. 20%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0% 정도 벌고 있습니다. 느낌상
B2B일 가능성이 커요. B2C는 이렇게 판관비가 매출액 대비 적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여기서 순이익률은 당기 순이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당기 순이익률은 여기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자본 영업이익률이에요. 소위 말하는 ROA가 됩니다. 그럼 RO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자산이 필요했고 아까 우리 총 자산은 10000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영업이익이 1000이잖아요. 그럼 ROA는 25%가 아니라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ROE를 계산해 달라요. 자, 그럼 ROE는 자기 자본을 분모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ROE는 자기 자본입니다.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초 기말이 동일하니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자기 자본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당기 순이익이 되죠. 자, 자기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4,000이었어요. 부채가 6,000, 자기 자본 4,000. 당기 순이익도 400이었죠. 세후 순이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ROE는 1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ROE 10%, 아까 ROA도 몇 %였나요? ROA도 동일한 값이었어요. 10%였습니다. 자, 이렇게 ROE와 ROA가 동일하다는 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일반적으로는 같아야 되는데 동일해요. 지금 좀 이상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입니다. 자, 다섯 번째, 총자산 영업이익률. 아까 계산했던 값입니다. 10% 동일하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ROA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이 10%래요. 자,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앞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500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두 개 합친 게 차입금이죠. 기초와 기말이 같다고 했으니까 평균 차입금도 역시 5,000이 될 거예요. 5,000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500이 나갔다는 얘기는 평균 이자율이 10%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평균 이자율이 10%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OA와 동일함으로 차입금을 잘 활용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남한테 빌려온 돈으로 내가 투자한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건 자금 조달하고 나서 그 번 돈을 모조리 누구에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다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버리지가 잘 활용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유가 좀 이해됩니다. ROE와 ROA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자, 차입금의 평균 조달 금리 이자율도 10%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더 적은 금액이 있다면 ROE가 더 올라가겠죠. 당기 순이익이 올라갈 테니까요. 자기 자본 투자는 동일하고. 그래서 이 숨겨진 맥락이 이렇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가지 이유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영업 외 수익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지금 저희가 추정한 값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용분석사에서는 절대적인 값보다는 그럴듯한 거, most likely 이런 식으로 추정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OA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A기업의 부채 비율은 ROA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ROA는 어떤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던 타인 자본으로 조달했던 자본 구조와는 관계없는 기업의 순수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 능력만 보는 겁니다. 즉 자본 구조는 배제하고 우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는 지문,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A기업의 산업평균 ROA가 5%라고 하면 지금 이 회사는 10%의 ROA를 보이고 있으니까 동종 산업 대비는 영업이익 창출 능력은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기업의 ROA나 ROE가 높아야 장기적으로
초과 이익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ROA가 5%밖에 안 되는 산업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산업은 굉장히 지금 레드오션에 있습니다. 이 블루오션에 있는 산업은 ROA가 10% 훨씬 넘습니다. 20% 이상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5%라는 건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금융기관에 투자한 것보다는 좀 낫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ROA는 5%다. 라는 건 산업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산업에 있는 이 회사만큼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A기업의 산업평균 총자산 회전율이 2라고 가정한대요. A기업의 자산의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총 자산의 평균 자산이 만이에요, 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출을 만 일으켰어요. 그러면 1회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이 1년에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보는데요. 회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동일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자산의 효율적 회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산업평균의 총자산 회전율이 2라고 하면 우리 회사 여기 A기업은 이것보다는 낮단 말이에요.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다섯 번째. A기업의 산업평균 총자산 회전율이 2라고 가정하면 자산의 회전율은 ROE를 떨어뜨리는,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ROA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성 마진 수익성과 회전율을 곱한 거예요. 뒤에 종합분석에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산업평균보다 낮으면 ROA도 지금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산업평균보다 뭐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ROA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참고로 ROE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수익성 곱하기 회전율, 마진율 곱하기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ROE는 자본 구조를 반영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ROE에서만 레버리지가 나온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ROI를 계산해 달래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ROE의 정의, ROI의 정의에서 return이 뭐냐는 각각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 그대로 정의로 봤을 때. 그렇지만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단서 ROA인데 이름을 한글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글에 맞춰서 보시면 될 거고 시험장 가선 이 한글 이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나는 신용분석사 이번에 처음 출제하는데 내가 아는 ROI는 이렇다. 내가 아는 ROA는 분자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정의 문장을 반드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잘 기억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에서 이런 정의를 쳐보면 나오는데 이게 각 사이트마다 살짝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저자마다 어느 책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ROI. 자, 우리 신용분석사에서는 분자의 당기순이익을 두고요. 분모에는 인베스트먼트 총자산 이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자본. 자, 아까 총자산은 만이었고 당기순이익은 세후순이익 400이었죠. 그래서 ROI는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익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까지는 A기업이었죠. 산업평균의 총자산 회전율이 2라고 가정하면 자, A기업의 회전율은 ROI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A기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1이었잖아요.
ROI 역시 레버리지까지 어느 정도 반영한 숫자입니다. 회전율, 수익성, 레버리지까지 어느 정도 반영된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평균의 영업이익률이 5%입니다. A기업은 현재 10%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을 높였죠. 산업평균보다는. 때문에 이건 산업평균보다 ROI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산업평균의 총자산 회전율이 2라고 가정하면 A기업의 회전율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편이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산업평균 매출액 순이익률이 2%래요. 굉장히 낮은 업입니다. 뭐 도소매 이런 업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기업의 마진율은 4%였잖아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마진율은 높은 편이 되는 게 맞죠. 4번까지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산업평균 ROI가 4%래요. 근데 회사는 산업평균 ROI는 5%고 회사는 4%인 거죠. A기업의 총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높은 편이 아니라 산업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수치를 비교할 때 항상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게 가장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산업평균의 어떤 업과 산업평균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냐라는 것은 산업평균 수치와 비교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9번째입니다. ROE입니다. ROE. 자, RO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 맞는 거죠? 그래서 ROE는 레버리지까지 반영된 숫자고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눕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판서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마음속에 외워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 자본은 평균값이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진정한 성적표는 ROA가 아니라 ROE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을 자기 자본 회전율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네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자, 매출액 순이익률이니까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매출액, 여기 매출액. 그리고 단기 순이익, 자기 자본. 이게 매출액 순이익률이 되고요. 곱하시면 되겠죠? 자기 자본에 대한 회전율. 항상 회전율은 우리 신용분석사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주 입장에선 ROE가 내가 투자했는데 여기서 한 5, 6% 벌어요. 그게 시중금리보다 높아야지만 할 만한 거죠? 아니, 시중금리는 한 10%인데, 물론 지금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ROE가 7, 8%다. 그러면 은행 가는 게 낫지. 이 회사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왜 투자하겠어요? 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주주들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뭐 네이버를 보시거나 하면은 아니면 구글 같은 걸 보시면 해외 주식은 구글이고 우리 국내 주식은 네이버를 보면 재무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기업 이름을 검색하고 중간에 이제 주가 차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가운데 중에 보면 재무 정보가 있어요. 그 재무 정보를 딱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면 3년 정도, 과거 3년의 ROA, ROE,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수많은 지표들, 지금까지 배웠던 지표들이 다 계산되어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수치도 자동 변동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어떤 회사를 볼 때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이 회사 주가가 10,000원이다, 싸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시가총액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싸다 비싸다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수익성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것 대비해서 비싸구나, 싸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증권, 주식은요, 주식하는 증권회사들은 통계를 기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고 그 비율의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통계를
여기 공부하는 거에 더해서 실전에서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회사의 ROE가 한 20% 정도 과거 3년 동안 지속됐다. 굉장히 주가는 3년 동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첫 해 만약에 5%의 ROE인데 그 다음에 한 20%고 내가 보기에 이 사업이 3년 동안 20% 정도 유지할 것 같다. 과감하게 배팅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 보통 2배 정도 3년 안에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의 예상이 맞았어야 되겠죠. 3년 후를 보는 거.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에 의미가 있다. 이거 맞는 질문이고 3번이 틀린 질문이고 5번은요. 사후적인 자기자본 비용의 배용치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ROE는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사후적인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째 가보겠습니다. RO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액 순이익률과 그렇죠? 자기자본 회전율을 곱해서 분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아지면 ROE도 개선됩니다. 그래서 회전율, 수익성, 레버리지 세 개 조합이다. 투하자본 대비 수익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투하자본 대비 수익성이 반영된 비율입니다. 자, ROE는 수익성과 회전율에 의해서만 아니죠. 레버리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지 못한 지문,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ROE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 그만큼 순이익을 많이 벌어내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주가 넣어준 돈이 100억인데 1년에 20억을 벌어왔대요. 괜찮은 회사죠. 믿고 투자할 만한 회사가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입니다. A기업은 동종 기업 대비, 동종 산업 대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낮대요. 그러면 영업활동의 이익률도 산업 대비 낮은 거고 영업 외 손익도 낮기 때문에 순이익률도 다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는 높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수익성은 낮지만 회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혹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일으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매출 원가율도 높고 판매 관리 비율도 높으니까 수익성이 안 좋았겠죠. 맞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낮으나 영업 외 활동에서 얻은 수익도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 2번이겠네요. 왜냐하면 매출액 순이익률도 낮으니까 영업 외 활동도 그다지 활용 잘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레버리지 높을 수 있고요. 마진은 낮지만 회전율이 높다. 수익성은 낮지만 회전율이나 레버리지가 높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저희 손익계산서 관련된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회전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회전율이라는 건 지금 시간에 어느 정도 맛은 봤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몇 번 돌렸느냐 이 개념이고요. 지금 시간에 총자산에 대한 회전율을 봤지만 다음 시간엔 매출채권이나 재고 혹은 비유형, 비설비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한 회전율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